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진소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Automatic Relational Data Augmentation for Machine Learning입니다. 발표는 Introduction, 그리고 Problem Overview, 그리고 Augmentation의 Workflow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린 후에 이제 실험과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든 데이터에 최적화된 세팅이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분석가의 역량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휴먼 리소스를 줄이고 또 분석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인 AML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AML 툴들은 자동으로 이 데이터에 가장 적절한 머신러닝 모델과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냅니다. AML이 정한 세팅은 분석가가 정한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때도 있고 무엇보다 비전문가가 접근 가능하다는 면에서 높은 사용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종종 리얼 데이터를 다룰 때 그 데이터의 타겟 베리어블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그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하나의 태스크를 위해 통합하는 과정은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들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데이터 증강을 AML 관점에서 봤을 때 제3의 데이터를 찾아내고 통합하는 것은 어토매티컬리하게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지금 하려는 태스크에 도움이 될 만한, 추가하면 좋을 만한 데이터인지 판단하는 건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고 휴리스틱하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우리가 퍼포먼스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즉 슈퍼바이스드 태스크에 한해서 어큐러시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나 파라미터 세팅을 자동으로 찾아서 제공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미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변형해서 개수를 늘리는 방법인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는 어그멘테이션은 다른 데이터를 추가해서 늘리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우를 늘리는 어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칼럼을 늘리는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우리가 타겟 베리어블이 있는 라벨링된 베이스 테이블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베이스 테이블과 연관이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다른 데이터셋을 찾아서 y값을 더욱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 변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된 정보가 유의미한 정보라면 성능 향상이 일어나겠죠?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은 이 논문에서 제안한 ARDA 하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3의 데이터셋과 기존의 베이스 테이블을 자동으로 조인하고 그 중에서 이 프레딕션 태스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관련이 없는 피처들을 자동으로 제거한 뒤 모델 성능을 높이고 필요한 DB에는 필요한 데이터만 남게 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동화가 실현되기 위한 어그멘테이션 워크플로우를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7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베이스 테이블과 그와 관련된 익스터널 데이터셋이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간 릴레이션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컬럼을 포린 키로 삼아서 데이터 테이블들을 조인할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어셋 구축이 수행되는데요. 칼럼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데이터 사이즈가 기존의 로우게스에 선형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차후 분석에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 샘플링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분석하려는 베이스 테이블의 로우 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따로 샘플링하지 않고 분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질적으로 조인을 수행하기 전에 플래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수행 가능한 모든 조인 연산의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퍼포먼스를 상호 비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분석 세팅을 찾는 데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역시 이피션시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인 연산을 먼저 수행할지 이 어그멘테이션 전략대 간의 우선순위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조합이 가장 예측성을 크게 개선할 것 같은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죠. 그 다음 플랜에 따라 조인 연산이 실행됩니다. 먼저 소프트키를 기준으로 수행하는 조인 연산을, 그 다음 결측치를 처리하고 1대 다 관계의 조인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소프트키의 정의를 비롯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하기 전에 1대 다 관계나 다대 다 관계의 릴레이셔널 테이블에 대해서 미리 어그리게이션을 수행해 둡니다. 그렇게 통합된 데이터셋이 만들어지고 나면 필요 없는 피처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수행되고 마지막으로 ML 모델의 성능에 따라 어그멘테이션을 평가합니다. 워크플로우에서 말씀드린 과정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코어셋 컨스트럭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어셋을 만드는 건 연산량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리소스를 줄이다가 상당히 크리티컬한 영향이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ARDA에서는 퍼포먼스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리소스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코알셋을 얻기 위한 과정은 샘플링과 스케치잉으로 구성되는데요. 샘플링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유니폼 샘플링과 이 단순 랜덤 샘플링의 단점을 좀 보완한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 두 가지가 제한되었습니다. 스트래티파이드 샘플링은 샘플링 때문에 데이터의 다이버시티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고 서로 비슷한 데이터셋 안에서 랜덤 샘플링을 수행해서 데이터 전체에서 봤을 때 개수는 줄어들지만 여기서 다이버시티는 레이블의 분포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유지하면서 샘플링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스케치잉이 있는데요. 샘플링은 일부 로우를 추출하는 방식이지 밸류 자체를 변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스케칭은 데이터 밸류를 변경하게 됩니다. 서브스페이스 인베딩을 통해서 디멘전을 줄이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가진 정보량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연산량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조인이 수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ARDA에서의 조인은 가장 밸류어블한 어규멘테이션을 가장 옵티멀한 방식으로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릴레이셔널한 두 데이터를 조인할 때 4가지 종류의 조인 연산이 있는데요. 지금 이 태스크에서는 조인을 수행하는 목적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베이스 테이블의 정보가 손실되는 방향으로 조인 연산이 수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4가지 중에 레프트 조인만 이 태스크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레프트 조인을 할 때도 어떤 포린 키를 기준으로 어떻게 조인할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이 역시 4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완전히 겹치는 컬럼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인을 수행하면 되지만 소프트키와 하드키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따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 삼아서 조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개고 이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드키나 소프트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두 개가 어떤 개념인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키는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키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유니크 아이디가 두 릴레이셔널 데이터 간에 겹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조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이 두 값은 완전히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조인하는데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ARDA에서는 증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익스터널 데이터셋의 범위를 훨씬 넓게 가져가기 위해 소프트키를 함께 사용했는데요. 소프트키는 완전히 동일한 밸류를 가지는 컬럼은 아니지만 서로 비슷한 값을 가져서 어그리게이트와 같은 처리를 거치면 서로 조인할 수 있는 키를 의미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시분초가 있는 시간 데이터와 날짜까지만 나와 있는 데이터로 예를 들 수 있고 위치로 따지면 지역 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와 정확한 위경도 좌표를 가진 데이터 정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소프트키를 다룰 때는 값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처리에도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단순히 베이스 테이블의 값과 가장 가까운 걸 릴레이셔널 데이터셋에서 고를 수도 있고 양방향으로 캔디데이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거리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탑1, 탑2를 뽑는 게 아니라 뉴머리컬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이 로우의 값보다 더 작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 그리고 더 큰 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 이 2가지를 캔디데이트로 선정합니다. 이 소프트키를 조인하기 위한 처리 중에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을 띠는데요. 이때는 덜 정교한 쪽의 데이터를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시분초가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를 합칠 때 시분초가 없다고 해서 그냥 0시 0분 0초로 세팅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발생하는 바이어스 문제 때문에 이 ARDA에서는 날짜 기준으로 그냥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인을 수행하기 전에 플래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식도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만 조인하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버젯을 설정해서 한 타임에 수행될 조인을 제한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인을 수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게 원래 베이스 테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측치를 처리할 때는 뉴머리컬 데이터는 중앙값으로 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은 유니폼 샘플링을 통해 덜값을 채워넣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증강된 데이터셋을 모델에 넣기 전에 피처 셀렉션이 수행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가장 적절한 피처만 남기는 게 목표인데요. 이때 irrelevant한 피처를 제거하면서 가능한 모든 서브셋에 대해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없게 하나씩 피처를 주입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젝션 방식의 피처 셀렉션의 가장 주요한 3가지 알고리즘이 바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피처 셀렉션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 모델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택 알고리즘과 바이어스가 상호작용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필터 모델이 있고요. ML 알고리즘의 어큐러시에 따라서 각 피처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래퍼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을 최적화해서 이 서브셋과 랭킹을 얻는 인베디드 모델로 해당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 시스템인 ARDA를 평가하기 위해 리얼 데이터셋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네 가지 데이터셋은 리그레션 및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해 라벨링된 데이터셋이고요. 또 이 네 가지 베이스 테이블을 보완하기 위한 다수의 조이너블 테이블들이 데이터셋 설치 엔진 또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되었고 본 실험의 익스터널 데이터셋으로 사용되었습니다. ARDA 모델은 퍼포먼스 향상 면에서도 두드러지는 결과를 보였고 특히 수집된 모든 데이터셋을 다 사용해서 분석했을 때의 스코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제 또 실행 시간 면에서는 확실한 어드밴티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AML 모델에 비해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스템 내부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비교 실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소프트키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각 데이터셋의 옵션에 따라 상호 비교 실험이 수행되었고 단순히 제일 가까운 걸 뽑는 니어리스트 방식보다 이 픽업과 택시 데이터셋에 한해서 투웨이 니어리스트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옵션들은 사실 어디까지나 이 두 가지 데이터에 디펜던트하고 또 이것들을 ML 모델에 따라 선택하는 게 이 시스템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외부 데이터를 끌어와서 증강시키는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을 자동으로 수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ML 모델의 성능을 기반으로 환경 세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화된 프로세스 내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RDA 방식은 실제 데이터셋에서도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고 위치 기반의 소프트키 조인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자동화와 리소스 최적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위해 프레임워크가 정교화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ML 모델뿐만 아니라 딥러닝 기반 모델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싱글 베이스 테이블을 기준으로 증강을 수행했지만 향후에는 트랜시티브 조인이 시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피처 셀렉션을 수행할 때 가장 좋은 서브셋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방안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